네, 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박미희 부원장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각보다 더 많이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예비 고1 여름방학 설명회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순회중, 내정, 샛별, 불국 다 시험 이제 막 끝나고 학생들은 사실 신나고 어머니들이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이번 여름방학부터 중3이 아니고 예비 고1로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할지 그래서 조금 막막한 생각이 드셔서 자리해 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저희 반도 이제 저희가 개별진도 학원이다 보니까 매해 이제 저희 반의 구성만 봐도 좀 다른데 올해 좀 중3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얘네들 어떻게 공부시킬까 생각하다가 설명회를 저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3 아이들이 고1 올라갈 때 교육정책 변화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그럼 그 상황에서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저희 메이저 수학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예정인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미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그래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고1 학생들까지는 고1 1학기 과정이 수학 상이고요. 그리고 1학년 2학기 과정이 수학 하, 그리고 고2 1학기 과정이 수학 1, 그리고 2학년 2학기가 수학 2,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미적, 확통, 기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으로 지금 중3 아이들이 고1 올라갈 때부터는 수상이 공통수학 1으로 바뀌고요. 수하가 공통수학 2, 그리고 수원은 대수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수학 2는 미적분 1, 그리고 미적분 2, 나머지는 그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아직은 기존 교육과정의 이름이 익숙해서 좀 혼용해서 용어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넣어주시고 수능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대수, 미적, 확통까지가 수능 범위로 확정이 됐죠. 교육과정 바뀐다 되게 막 말이 많았어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미적분 2, 그러니까 기존의 미적과 기하가 심화 수학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초반에는 예상을 다들 하셨어요. 그래도 이과에 변별력을 주려면 심화 수학의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걸로 수능에서는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대수, 미적, 확통만 보는 걸로 확정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어 다시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공통수학 1, 2에서는 변화가 좀 더 생겼어요. 뒤에 대수, 미적, 나머지는 아주 소단원 하나 정도 빠지고 들어가고 정도의 내용인데 공통수학 1, 2에서도 새로 추가된 거는 행렬밖에 없지만 이제 변화가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 크게 다 같이 공통수학 2,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도형의 방정식이 수상에 기존에 있었을 때는 좀 공부량이 되게 많았는데 그게 좀 분산되면서 반대로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과정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행렬이라는 게 새로 들어왔는데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기존 과정으로 수상, 수하를 했어도 막 행렬을 위해서 따로 행렬 특강까지 듣고 이럴 정도는 아닌 게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들어왔어요. 그냥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 정도여서 이걸로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공통수학 1, 2에서 변화 또 대부분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과목에서 단원 순서가 좀 바뀌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내신이 바뀌었어요. 고교 학점제를 전면 시행한다 하면서 평가 방식이 바뀌었는데 일단 내신이 전 과목이고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습니다. 1등급이 기존에는 4%였어요. 위에 이제 형제 자매가 있는 어머니들은 아시겠지만 1등급이 4%, 반에서 30명이면 1명이거든요. 1등급이었고 그 다음에 누적 11%까지가 2등급, 그래서 반에서 11%, 한 2, 3등까지가 2등급이었고 그 밑으로 3, 4 해서 9등급 체계였는데 이제 그게 5등급으로 바뀐다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등급이 10%고 2등급이
이제 34%, 누적으로는 44%까지가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럼 이걸 듣고 기존에는 4%였던 게 10%로 늘어났으니까 조금은 내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전 과목이에요. 전 과목 5등급 상대 평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1등급이 10%, 좀 다행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전 과목 5등급이라서 지금 고2, 3 학생들은 사실 상대평가가 아닌, 그러니까 절대평가, 기하 같은 과목은 수학에서 절대평가로 성적을 내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에서.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A를 받는 건데, 그래서 부담이 좀 덜 하단 말이에요. 그냥 교과서 정도, 그리고 학교에서 뭐 나오는 프린트 정도 풀면 부담 없이 A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갈 때는 고2, 고3에 배우는 과목들도, 그러니까 기하랑 미적이 수능 범위에는 안 들어가지만 그것도 상대평가로 10%까지만 1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관점은 기존엔 4%까지 1등급이었지만 이젠 10%까지 1등급이잖아요.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원래는 1등급인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이었으니까 걔네 중에 변별을 했으면 되는데, 이제는 10% 1등급으로는 변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뭐 우리 분당은 잘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사실 10% 안에 들어가는 것도 꽤 경쟁이 치열할 거지만, 조금만 옆으로 가서 뭐 경기도 뭐 다른 지역만 가도 결국 잘하는 아이들은 소수일 거고, 그 아이들이 수학만 잘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과목에서 골고루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전국으로 하면 굉장히 많을 건데, 걔네들 사이에서 변별을 어떻게 할지를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내신을 받을 때 골고루 다 1등급을 받는 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 거예요. 이제 4% 안에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과목, 우리가 내신에 들어가는 과목들을 골고루 다 10% 안에 내가 A를 몇 개를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서 그거를 염두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고2, 3 때 공부할 수학만 예를 들면, 수학이 이제 미적 기하는 안 들어가니까 확통까지만 하면 되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이과 쪽 진로를 잡고 있다면 고교 학점제에서 미적 기하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대학교에서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도 10% 안에 들 생각을 좀 하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또 이제 그램에도 1등급인, 전과목 1등급인 학생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논술이나 면접으로 대학에서는 뭔가 변별할 수 있는 장치를 둘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수능 최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올해 입시부터도 이제 상위권 대학 스카이에서 입시를 보면 최저 기준이 상당히 올라갔고, 뭐 논술 전형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갈 때를 대비하기 위한 좀 준비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내신에서도 다른 수능 최저나 논술 면접이 강화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겠다라는 거고. 자, 그럼 수능에서는 또 뭐가 바뀐다고 했냐면 그 범위가 바뀌었잖아요. 이제 미적 기하로는 수능을 안 보고 대수, 미적, 확통, 그러니까 지금은 수원, 수투, 확통으로만 수능을 보게 될 건데, 일단 범위가 줄어서 뭐 변별이 힘드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은 충분히 변별이 돼요. 이거는 뭐 그냥 고1 과정만 한다 해도 변별은 할 수 있거든요. 수능으로 충분히.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는 변별을 할 수 있는데, 아주 최상위권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미적 기하를 이제 이과 아이들이 미적 기하를 선택했고 문과 애들이 보통 확통을 했는데, 뭐 이과 애들이 확통을 못해서 아니면 싫어해서 미적 기하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그래서 선택을 했고, 내신에서는 이과 애들도 확통을 지금 아이들 같이 보고 있거든요. 문과 애들이랑 경쟁을 같이 하고 있는데, 미적의 전체 공부량의 한 8, 9를 쓴다면 1만 확통에 써요. 이과에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그럼에도 문과 애들보다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통에서 좀 최근 몇 년이 되게 문과 애들한테 불리한 시대인 것 같아요. 문과 적성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확통은 이과 잘하는 아이들한테는
되게 쉽게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서 그 최상위권은 수능으로 변별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따라서 그래서 여기 정시에서도 이제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내신까지 정시에서도 볼 것으로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대 정시에서 내신 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입시 대학에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좀 대학에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결론적으로 수시에서 우리가 내신 100%, 그러니까 내신만 챙겨서 대학 가자. 아니면 수능만 봐서, 내신 버리고 수능만 봐서, 수능만 잘 봐서 대학 가자는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정시에서 내신을 막 엄청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 않고 뭐 2등급 이상은 만점 막 이런 식으로 보긴 하겠지만 아무튼 내신은 아예 놓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수능, 내신 모두 다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배경 지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공부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뭔가 변화도 되게 많고, 막 머리가 심란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럼 이 상황에서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결국은 관건이잖아요. 자, 그렇지만 사실은 수학 공부라는 건 본질은 항상 제일 같은 게 수학인 것 같아요. 뭐 평가 방식이 바뀌었든 제도가 바뀌든 내용이 바뀌든 결국 수학이라는 과목이 수능에 계속 있는 이유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가장 좋은 과목이라서 수학과 그리고 국어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건 그 이유잖아요. 그래서 수학은 결국 얘가 얼마나 뭐 어떤 과정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했냐, 아니면 어떤 과정을 들었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고력을 측정하는 학문으로서 수학을 우리가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도가 바뀌어도 아무튼 수학을 제대로만 공부했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지금까지 수학을 공부해온 제대로 해왔다면 그 방식대로 유지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항상 꼭 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막 이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2개월 코스 해가지고 2개월 수투 완성, 뭐 몇 개월 심화 완성,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고등학교 입학까지 그 시간들을 채워가는 과정을 위한 도구로서 선택을 하는 거지. 이제 그거를 들었다고 정말 2개월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2개월 완성반을 들었으니까 이걸로 수학은 뭐 수투까지는 완성이야. 막 이런 생각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수단으로서 어떤 코스를 선택하는 거지. 결국 본질은 이 과정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 아이가 얼마나 소화하고 있느냐를 항상 보셔야 된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고입 전에 학습을 어느 정도를 우리가 하고 들어가야 될까? 그게 또 고민이실 텐데 이게 이제 제가 항상 설명회 때마다 많이 쓰는 건데 예비 중1 설명회 때도 썼고 뭐 설명회 때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예비 고1 설명회라서 여기 중학교 이후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초등학교 때 뭐 이제 연산시키고 디딤돌 막 이런 거 하고 중학교 이제 시험 다 거의 봤잖아요.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그 중학교 과정에 대한 공부 양에 비례하는 내용이거든요. 공부 양이나 노력에 비례한 표인데 이제 중등 과정이 있으면 이거는 중1, 2, 3 전체 과정이에요. 중1, 1-1부터 3-2까지 필요한 전체 과정이 이 중등, 잘 안 보이는 중등표거든요. 그 위에가 뭐냐면 고1 교과거든요. 고1 교과예요. 고2, 3도 아니고 고1 과정, 교과 과정에 필요한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 우리가 들여야 하는 에너지가 중학교 과정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은 그래도 고1 과정을 선행을 그래도 찍먹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본 학생들이 많을 테니까 직접 시켜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애가 중학교 과정은 뭐 2-1 하는데 한 2개월 개념서 하고 그 다음에 센 하고 해서 그래도 개념서 하고 센 하면 70%, 80% 이상은 성취도가 나왔는데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들어가니까 막 6개월이 걸려도 완성이 안 됐다고 하고 아니면 뭐 한 3개월, 4개월 해서 한 바퀴 돌리고 2바퀴 했는데 다 하고 나서도 센을 풀면은 막 한 70% 하면 잘하는 거죠. 70%도 안 나오고 한 반 타작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의문을 가지시죠. 이건 애의 문제인가? 아니면 뭐 학원의 문제인가? 뭐 선생님의 문제인가? 하면서 이제 다들 한 번쯤은 그 시기를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극히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건 아주 최상위권의 아이가 아닌 이상 중학교 과정을 2개월 한 번 듣고 거기서 성취도가 나오는 애면 그래도 꽤 수학을 하는 애거든요. 그런 아이들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하는데 최소 그래도 제대로 한다면 6개월 정도? 아니면 정말 개념만 잡아도 3개월 정도는 3, 4개월 정도는 잡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고1 교과의 이 필수 학습 임계점을 넘는 기준은 제가 생각하는 건 센에서 고1 센에서 한 7, 80% 이상의 성취도가 나오는 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거에 소요되는 노력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 우리가 중학교 과정 전 범위를 한 시간과 노력을 고1 과정에 쏟아야 그만큼은 나온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아쉬운 소식은 그 정도 하면 지금 우리 아이들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아까 2등급이 누적으로 44%까지였잖아요. 그 정도 하고 가면 운 좋으면 2등급 끄트머리 아니면 그냥 3등급 정도가 나오는 게 그 정도 공부 양이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1 등급을 만드는 게 여기 위에 네모로 돼 있는 게 고1 등급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1등급, 2등급을 막기 위한 노력은 지금 교과에 들이는 노력보다 사실 조금 더 들어요. 그게 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미 개념을 한 번 했으니까 그러면 센을 하는 거는 당연히 좀 수월하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좀 더 이해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중학교 과정에서 대단원 하나였던 게 고등수상에선 소단원 하나거든요. 그래서 공부 양 자체가 일단 정말 많고 그리고 깊이도 물론 깊고요. 그리고 내용이 많으니까 이제 한 단원에도 필수로 요구되는 어려워하는 유형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정말 크게 이렇게 나 있으니까 얘네들을 메꾸는 데는 시간이 당연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고1 수학을 많이 할 거잖아요. 공부를 이제 많이 할 예정인데 힘들어하고 계속 같은 걸 반복하니까 지루해 할 텐데 그거에 의문을 갖지 마시라고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당연한 과정이고 반드시 그럼에도 해내야만 하는 과정이 고1 과정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약간 이과 성향이 강한 사람이라 어떤 일이 있을 때 100%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건 답이 정확히 100%잖아요. 근데 뭐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했던 경험으로 이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건 내 경험이니까. 그래서 막 뭐 대치동 뭐 유튜브 해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다른 선생님들 얘기도 뭐 물어보고 정말 많이 입시 전문가 유튜브도 보고 했는데 뭐 어떤 유튜브를 보든 다 하는 말은 똑같아요. 제가 하는 말이랑 정말 똑같거든요. 고1 과정에 온 에너지를 쏟아라. 그게 정말 어떤 유튜브를 봐도 똑같으실 거예요. 그 전문가라면. 그래서 고1 과정에 어머니가 초조해 하실 수는 있거든요. 이때 초조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도 수 1, 2까지는 하고 가야 애가 좀 하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에 이제 밑에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래도 고1 과정은 여러 번 했으니까 웬만큼 나오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 1, 2에 대한 욕심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고1 내신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치열해요. 왜냐하면 다른 애들도 다 고1 중요하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지금 이 시기 동안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오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시험을 어렵게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10%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그래도 다행히 4%가 아니라 10%니까 좀 다행이긴 하지만 공부량이 정말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겠구나. 계속 같은 걸 반복해도 수상하를 반복해도 이렇게 초조해 하기보다는 이게 더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계속 생각을 의식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욕심이 나거든요. 뒤에 과정을 하고 싶은 욕심이 나기 때문에 수상하가 메인으로 하고 여력이 됐을 때 뒤에 걸 해야 한다라는 걸 꼭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의문이실 게 고1 내신의 등급에 대한 노력이 이만큼이고 고2 위로는
더 칸이 작아지잖아요. 그럼 이거 공부량이 더 적나? 그럴 리는 없잖아요. 고2, 3은 당연히 더 어려울 거고. 그렇지만 이제 고1 이 교과까지 만드는, 그러니까 고1 등급까지 만드는 공부량을 애가 한번 겪으면, 그리고 고1에서 내신이 한번 잘 나오잖아요. 자기가 해서 딱 등급이 뭐 1등급 아니면 2등급이 나오면 아 나는 이 정도 하는 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는 선순환인 거죠. 먼저 안 시켜도 이제 애 스스로 좀 욕심을 내서 그리고 이때 공부량을 한번 확 늘려봤잖아요. 그럼 이제 그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가로 고2, 3 때 하는 공부는 크게 공부 양 자체는 많지만 이제 들여야 하는 정신적 에너지는 좀 덜 들이고도 그만큼의 공부량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서 고2, 3 때도 성적이 잘 나오고 하는 이제 좀 긍정적인 순환에 들어가게 된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건 고1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이번 여름방학부터 로드맵을 어떻게 짜서 공부를 해야 하나 그게 또 제일 중요한 관건인데 이제 여기부터 제가 이번 설명에도 중3 여름방학 로드맵이 아니고 예비 고1 여름방학으로 설명회를 잡았잖아요. 이제부터는 애들이 중학생이 아니고 예비 고1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공부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제 너네는 예비 고1이다라는 말을 여름방학부터 먼저 하는데 그래서 저는 먼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별로 로드맵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크게 세 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번 여름방학이 있고요. 그리고 2학기가 있어요. 2학기에 3학년 2학기 내신이 좀 빨리 끝나거든요. 3학년 2학기는 기말이 한 11월 중순에 보고 그리고 애들이 방학을 1월 10일쯤에 해요. 그러면 11월 중순에서 1월 10일까지면 꽉 채워서 그래도 한 2달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때가 있고 그리고 겨울방학,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나눠서 이제 학생별로 계획을 세우시면 될 텐데 먼저 상위권이면 학생마다 상위권이라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다를 거예요. 뭐 수1까지 한 친구도 있고 수2까지 한 애도 있고 미적까지 한 애도 있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상위권은 진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도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 수1까지 했다라고 하면 수1 모의고사를 봤을 때 그러니까 수1 범위가 들어가는 모의고사면 고2 모의고사거든요. 고2 6월 모의고사 같은 걸 봤을 때 거기서도 80% 이상의 성취도가 나오는 정말 상위권인 아이들을 말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기준이 좀 높아서 애들 저희 반 아주 솔직히 지금 저희 반 중3 아이들 중에 올해 중3은 상위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위권이라고 얘는 좀 상위권인데 그리고 욕심 나는데 1등급 꼭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욕심을 내서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목표가 있잖아요. 얘는 1등급을 꼭 해봤으면 좋겠다. 얘는 뭐 1등급 끝이라도 아니면 2등급이라도 이렇게 애들별로 제 마음속에 목표가 있는데 이제 제가 얘는 좀 욕심난다 하는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 1등급은 반드시 찍고 전교 1등도 한 번씩은 찍더라고요. 수학 전교 1등 한 번씩은 찍어서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 아이들을 상위권이라고 하는 거니까 혹시 이게 아니어도 너무 상처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상위권 아이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냐면 여름방학에는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수2 개념까지 한번 했다라는 친구를 가정하고 계획을 세워봤어요. 그러면 수2가 미적 1이거든요. 수2 미적 1까지 개념서까지 본 친구라면 이번 여름방학이 좀 짧아요. 여름방학은 순회중은 2주밖에 안 되고 또 다른 학교들도 짧은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길어도 아무튼 한 달이니까 그때는 한 과정을 정해서 그 한 과정을 뭐 유형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수투, 센이나 자이 같은 걸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제대로 하는 걸 여름방학에 목표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진도에 맞춰서 이거 진도를 하나 선행하고 있는 걸 하고요. 근데 이 상위권 애들은 이거 하나만으로는 공부 양이 아직 그러니까 공부 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거 하나만 하면 부족하니까 숙제 더 내달라고 하는 유니콘 같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공통 수학을 반드시 이때부터 복습을 하는 거죠. 한지 좀 됐을 테니까 그동안 뭐 내신하면서 그 다음에 선행하면서 공통 수학을 한지 좀 됐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통 수학 센 한 바퀴를 도는 거를 이건 숙제로 나가는 거예요. 그 수업 시간에는 개념서를 그 수투 선행을 하면서 그래서
숙제로 뭐 센 한두 단원 이틀 만에 내줘도 사실 다 해오고 그거에서 오답이 이제 몇 개 없어서 오답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아이들을 전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여름방학 때 이렇게 계획을 잡고 그럼 2학기 때 그 3학년 2학기 내신은 하긴 해야 돼요. 3학년 2학기 내신은 지금 3학년 1학기 했던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쏟을 필요는 없지만 3학년 2학기 내용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서 이게 나중에 수1에서 나오거든요. 뭐 삼각비나 원 같은 게 수능에 더 오히려 직접 연관되는 범위라서 3-1을 아예 안 하는 건 안 되고요. 3-2 내신을 하고 뭐 그 틈틈이 원래 하고 있던 선행 뭐 만약에 여름방학에 이걸 조금 마무리를 못했다 그럼 그걸 내신 기간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기말고사까지 끝난 11월 중순 후에는 또 이제 새로운 목표를 하나 잡는 거죠. 그래서 수2랑 미적은 연계가 많이 되잖아요. 미적분 2랑 미적분 1은 연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과정 개념을 나가도 괜찮다. 그래서 수2까지 한번 하고 그러면서 그때 시간이 정말 많아요. 그 11월 그때 이제 애들이 학교에서도 거의 놀고 학교에서도 맨날 뭐 현장 체험학습 가고 뭐 무슨 체험하고 학교에서 정말 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어디서 뭐 언니들이 이때가 제일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기다 이런 것만 이렇게 쏙쏙 들어와가지고 놀려고 하지만 뭐 진짜 노는 아이들은 없죠. 아무튼 그래서 이때가 정말 시간이 많아서 그때 선행학습 하나 테마를 잡고 하면서 그런데 이때 반드시 또 공통수학에서 자이나 아니면 앞에서 센으로 한번 복습을 했으니까 이 뒤에는 자이나 아니면 이제 생각하는 고등학교가 좀 정해졌을 거고 그럼 거기서 쓰는 부교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부교재 뭐 올림퍼스 전국연합도 있고 아니면 올림퍼스 고난도도 있고 뭐 만약에 그 부교재가 없이 모의고사에서 많이 나오는 학교다라고 한다면 자이도 있고 마더통도 있고 이런 거 하나를 정해서 그거를 또 깊이 파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근데 심화서를 많이 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때 뭐 이거를 한 심화서 뭐 4-5개 봐야 되나? 이거는 엄마 욕심이고 실제로 도움도 안 되고요. 이때도 하나를 정해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상위권 아이들도 심화서는 뭐 TOT 이런 거는 이거에선 이제 모르는 게 한 반타작 할 수 있어요. 한 반타작에서 70% 정도만 맞고 나머지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오답하는데 되게 시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하나만 제대로 한번 하고 또 반복하는 걸 목표로 해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할 필요 없고 하나만 해도 좋으니까 이 하나를 끝까지 하고 또 하는 거. 이번 시험 대비를 하면서도 느꼈는데 이번 중간고사에서 고등학생이 됐든 중학생이 됐든 성적이 오른 친구들은 다 똑같더라고요. 오답을 끝까지 하는 애들이 무조건 성적이 올라요. 오답을 중간에 이거 눈으로 보고 나 이거 아는 유형이야 하고 넘어가지 않고 자기 손으로 끝까지 풀고 그리고 같은 거를 지루해도 한 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한 번 더 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오르니까 상위권 친구들도 그 방식을 똑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때는 이제 이어서 미적 나가면 그 유형서를 하면서 공통수학에서 기출을 또 반드시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해야 완성입니다. 기출로 뭐 분당 지역에 2023, 2022, 2021 아니면 강남까지 해서 기출만 해도 몇백 개까지는 못하더라도 100개는 될 수 있거든요. 걔네 기출 보고 오답하고 기출 보고 오답하고를 하는 게 이제 상위권까지. 여기까지 하면 10% 1등급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코스는 지나가야 한다. 상위권 친구라면. 자, 근데 사실은 대부분은 중위권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상위권보다는 중위권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중위권도 물론 폭이 넓어요. 중상위권도 있고 정말 중위권, 중하위권까지 있겠지만 중위권 친구들은 이번 방학에 어떻게 세울까? 대부분은 공통수학 1, 2까지는 그래도 한번 뭐 공통수학 1을 살짝 이렇게 보긴 했다던가 아니면 센까지는 한번 했다던가 지금 진도를 나가고 있다던가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수1까지 했을 수 있지만 얘한테 공통수학 1 센을 풀려봤을 때 80% 이상의 성취도는 아직 안 나올 거예요. 중학교 센과 고등 센은 달라서 중학교 센에서 나오던 애들도 수상 센에서는 그게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여름방학에 저라면 일단 공통수학 1을 좀 더 아까 구멍이 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구멍을 채우는 걸 먼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제가 저희 반 애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세운 거라서 이거는
저는 이번에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그 중3 중위권 대상으로 한 특강인데 센에도 나오고 자이에도 나오고 기출에도 나오지만 모든 중위권 아이들이 다 틀리는 유형이 있어요. 단원별로. 그래서 일단 그것만이라도 이번 방학에 좀 메꾸고 수상을 복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을 수상을 하고 그러면서 아직 수하를 안 봤다면 개념서를 안 봤다면 그걸 하면서 수하를 같이 개념은 들어가야 돼요. 수상하까지는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그 특강을 꼭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럼 공통수학 1을 아무튼 복습을 하고 싶다. 특강이 아니고 복습을 한다면 센에서 상문제는 빼고 상문제 빼고 나머지를 다 맞는 걸 이번 방학에 목표로 해도 충분하거든요. 상문제는 아마 다 하려면 이 여름방학으로 안 될 거예요. 상문제 빼고 센 B에서 나머지 다 맞는 거. 한 바퀴 돌고 오답하고 거기서 또 이제 오답까지 완벽하게 된 상태에서 한 바퀴 더 돌고 할 수 있다면 3바퀴까지 돌면 이건 정말 아주 여름방학을 알차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상을 반드시 복습을 하고 이제 다른 선행 나가는 거 개념서 이어나가면서 그 2학기 또 있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는 이제 이 친구들도 그럼 이제 센을 좀 더 센 상까지 상에 있는 문제까지 더 다지는 것까지 목표치를 높이는 거죠. 센에서 됐다 그러면 아니면 자이로 가도 좋아요. 자이를 한 바퀴 또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그래서 이제 공통수학 1에서 그게 됐다라고 한다면 기출을 보는 걸로 하면 좋고 이제 공통수학 2를 2학기 때 센 보고 그 다음에 기출하고 같은 순서로 가는데 다른 거 대수가 욕심 날 수 있거든요. 수 1, 2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근데 계속 이제 앞에서 강조 드렸잖아요. 공통수학 1, 2를 욕심이 나는 건 이해하나 공통수학 1, 2를 먼저 잘해놓는 게 결국 나중에 수원, 수투를 할 때도 도움이 되니까 얘를 다지는 걸 메인으로 해야 고등학교 가서 3년을 봤을 때 고2 때 잘하는 걸 목표로 한다 해도 고1 과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을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통수학 1, 2까지 했는데 여기서 말한 이제 센을 정말 얘가 갑자기 이번 방학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좀 의지를 갖고 해서 공통수학 1, 2가 완성이 됐으면 그때 대수를 좀 겨울방학에는 욕심내서 걔까지 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통수학 1, 2 완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위권도 분명히 있어요. 하위권도 아직 이제 현행 위주로 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지금 3-1 과정 끝냈으면 3-1까지 한 친구들 이제 3학년 2학기 공통수학 살짝 앞에 조금 했거나 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에는 3-2보다는 그래도 공통수학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게 길게 봤을 때도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가 안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계약하고 해도 그 내신 기간에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방학에는 공통수학 1을 들어는 가야 된다. 들어가야. 아까 상위권 애들도 잘하는 애들도 하는데 한 6개월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행하는 친구들 당연히 어려워할 거예요. 고등수학. 근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들어가야 이제 이 개념을 한번 들어가야 한 바퀴로는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돌려야 하니까 지금 반드시 여름방학에 공통수학을 하고 계약하면 내신 기간에 3학년 2학기 하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개념 원리나 한 센 정도로만 해도 되거든요. 개념 원리 센까지만 하고 시험 조금 못 봐도 3학년 2학기 지금 우리 고등학교 거에 조금 더 이제 무게중심을 두시고 시킨 다음에 그래서 2학기 때 계속 공통수학 1, 2 걔네 위주로 공통수학 1에서 완성이야. 그러니까 마음을 막 빠르게 여러 번 돌리는 것보단 이거 하나를 제대로 도는 게 낫다라는 마음으로 하위권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정말 그래도 몇 년 동안 꽤 오래 했거든요, 여기서. 그럼 했을 때 이게 그래도 제일 도움이 되는 방식이다.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학생의 성적을 위해서 제일 도움을 되는 방식이라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저희 학원에서는 여름방학 특강 어떻게 하는지 오늘 비재원생 학부모님들도 꽤 많이 오셔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저희 학원은 개별 진도 학원이고 그래서 방학에는 항상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주 5일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수업을 해서
원래 보통 우리가 주 2회 아니면 주 3회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여름 방학 기간에는 주 5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개별 진도 학원이고 뭐 지금 중3 반이 딱 있고 뭐 중3 상위권 반, 중위권 반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개별 진도라서 같은 시간에도 같은 학년인데 나가는 진도가 다르고 교재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맞춤인데 만약에 순회중은 이번에 방학이 짧잖아요. 그러면 그 2주만 주 5회로 하고 그 2주 끝나고 다시 계약하면 주 3회로 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정말 학생 그 요구에 맞춰서 그거는 선택 가능하거든요. 주 4회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주 5회를 근데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공부할 게 정말 많구나 라는 마음이 덜컥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그래도 짧지만 한 달이라도 주 5회를 하면 공부량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때 내가 주 3회를 하는 거랑 주 5회를 하는 거랑 공부량이 좀 달라져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공부량을 지금 채워놔야 나중에 계약해서도 그거 이어서 나갈 수 있어서 가급적 방학 동안은 주 5일 특강을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중3 대상으로 하는 특강은 그러니까 강의식 특강이 저희가 방학 때 있는데 그거는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를 들어 특강을 화목 4시에 진행하는데 그 특강을 듣고 월수금은 자기 선행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월수금에 하고 화목엔 수상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선생님 반이시면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그것도 이제 계획을 이번 여름방학에 수상 뭐 화목은 이렇게 하고 월수금은 이렇게 하자. 이건 정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저희는 개별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집중 학습을 했을 때 애들이 공부량이 느는 경험을 하면 좀 뿌듯하거든요. 이때 열심히 해본 경험이 있으면 그래도 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좋은 성적으로 좀 한 단계 점프업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의 수업을 하는데 여기 있는 이제 강의 수업은 다 현 고1, 고2 학생들 대상이고 여기 있는 중2 대상으로 하는 기하 강의 그리고 3-2 기본 강의 그러니까 3-2 개념 나가는 진도 특강이 있고 그리고 아직 중학생 하위권 친구들을 한 대상으로 한 고등 기초 연산 특강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통수학 1 기출풀이 이게 그 공통수학 상에서 구멍 메꾸는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고등수학 하시마 특강 이거는 한번 뭐 학원에 문의해 주셔도 되고 이거 맞춰서 특강 맞는 거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방학 로드맵을 저희가 학생마다 로드맵을 짜요. 그래서 같은 중위권이라도 지금 나간 진도가 정말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어머님들, 자녀분들만 봐도 나가는 진도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도 다르고 나가는 책도 다르고 지금 성취도도 다를 거라서 지금 아이에 맞춰서 이번 방학 그리고 길게 봤을 때 그 3-2학기 그리고 겨울방학까지 길게 보고 그 로드맵을 짜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드맵은 방학 들어가기 전에 학생마다 짜고요. 일주일마다 어머니 카톡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예정이다라는 거 일주일마다 보내드릴 거고 네, 저희는 그래서 4시간 동안 결국 자기 손으로 푸는 학원이라는 게 다른 학원과 다른 것 같은데 저희는 개인 맞춤형 수업으로 정말 책임지기 위해서 선생님들 다들 열심히 해주시는 학원이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비재원생 부모님들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수업을 2시간 동안 진행을 해요. 그래서 각 담임 선생님 반에서 최대 정원은 8명이에요. 한 반에 최대 8명까지 있고 시간표마다 8명이 꽉 찬 시간표도 있고 안 찬 시간표도 있는데 2시간 동안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숙제 해온 거 숙제 검사하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 오답 선생님이랑 보고 이제 개념 새로 진도 나가는 게 있으면 개념 설명해주고 뭐 채우는 과정을 2시간 동안 선생님이랑 진행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실에 와서 테스트를 봅니다. 아까 고등학교 기출 풀어야 한다 했잖아요. 기출을 볼 때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수상을 나가고 있다. 그럼 단원별로 난이도별로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테스트를 보고 오답을 하고 이제 오답 질문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오답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테스트를 다 봤으면 그 후에는
이제 자기 숙제를 미리 하고 있어도 돼요. 2시간, 2시간 동안.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최소 4시간씩은 매일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수학만 자기 손으로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수학을 푸는 시간이 4시간씩 있고 집에 와서 못한 숙제를 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방학에 들어간다면 매일 최소 4시간씩은 수학에 공부를 하고 집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학년이 없고요. 이렇게 설명드려도 이제 다른 뭐 이제 대형 학원을 다니셨으면은 이런 개별진도 학원을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럼 저희는 학년이 반이 정해져 있거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학년도 다 다르고 개별로 나가고 하게 된다라는 거에서 혹시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학원에 이제 궁금한데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제 설명회 끝나고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좋고 나가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물어보셔도 됐고 나중에 학원으로 전화 문의 주셔도 되니까 이렇게 저희는 아무튼 시간표가 굉장히 선택이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 말고 다음 주에 또 설명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 저희 학원 여름방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주는 게 다음 주 수요일에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분당 이제 고교 진학 가이드로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그것도 되게 지금 고민이실 거예요.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회가 다음 주 목요일 11시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시면 이제 좀 더 생각이 정리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예비 고1 설명회였고요. 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거 드시면서 하라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네, 질의응답 시간 개별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